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은 원래는 현직 국회의원들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을까요? 네, 허은하 비례대표 초선이죠. 허은하 의원이 대신 소통관 예약을 해줬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그 조치가 취해진 지 한 달하고 닷새 만에 이번에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그 사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준석은 자동 해임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을 순회하고 뭐 지지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SNS 소통을 하고 나름 혼자서 여러 가지 저항도 하고 싸워온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있고 이준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준석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선당 후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 선당 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말은 사자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 연의에 쓰인 삼성간호보다도 근본이 없는 용어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준석 말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참 저도 그냥 막말 좀 해보겠습니다. 참 싸가지가 없습니다. 참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부분이 꼬아지고 왜곡되고 그렇게 됐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선당 후사라는 말이 을씨년스럽다니요. 을씨년스럽다니요. 지금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당 후사만 했더라도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챙기는 일을 멈추고 선당 후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 난맥상에 빠지는 정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선당 후사라는 말을 을씨년스럽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준석은 을씨년스럽다는 말을 잘못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마치 삼국지에 나온 삼성간호 뭐 이 말은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는 용어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습니다. 삼성간호는 한 사람이 성을 3개나 가진 그 종놈 같은 그런 놈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먼저 국민들 당원들께 사과 말씀드린다. 큰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우리 국민힘 지지해 주신 분들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최전선에서 뛰며 승리에 일조했던 분들이 자부심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자책감을 느낀다. 이준석 참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사과 말씀 드린다. 그러면서 큰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뭐 이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책감이 어쩌고저쩌고 사과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3번의 선거를 이겼고 그때 당대표가 자기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등 공신인데 간신배대로 모략으로 자기가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뿐 그런 얘기를 지금 교묘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도 참 쇼를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을인 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다.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 다시는 보수정당이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과제를 다뤄달라면서 당원 가입, 화면 캡처를 보내온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약 같은 행복감에 빠졌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썩어 문드러진 반공 이데올로기라니요. 네? 이준석 씨,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 ICBM 그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고, 지금 날밤만 새면은 김여정이 자기네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남한 때문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뭐 응징과 보복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늘어놓는 것은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까? 알고 보니 이준석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북과는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닮아 있는지 왜 이제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 야당의 보수 정당의 당 대표였다는 사람의 입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썩어 문드러졌다고 형해화한 껍데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됐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된 나라에서 아무런 안보에 그러한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준석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전라도에서 보수정당에 기대를 하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바로 새벽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다. 그래서 호남을 그렇게 여러 차례 풀방울이 어디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또 직격탄을 쏘더군요. 민심은 떠나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입니다. 그러면서요, 참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을 권력자, 그러니까 윤석열과 권성동은 권력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준석이 본인이 한 말입니다.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본인이 씹어돌려졌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한테 본인이 씹어돌림을 당했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이준석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내부 총질이란 말이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지, 이준석은 어쩌면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떠나는 마당까지, 떠나는 그날까지, 떠나는 이 순간까지 이준석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내부 총질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이준석을 씹어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갈등과 충돌 끝에 헤어지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불구덩이에 떨어지거나 이제는 다시 못 볼 것처럼 헤어지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회자정리라 헤어지면 언젠가 또다시 만나는 일이 올 터인데, 그것을 이준석은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씹어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준석 말대로 인간적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친 윤석열 대통령 그룹을
겨냥한 비난 발언 같은데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것을 불태워야 돼요? 선당 후사 정치인을 불태워야 돼요? 이게 또 무슨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적당한 사자성어 떠오르면 그 댓글 좀 적어주십시오. 사람에 충성하지 않되 조직에는 그 조직에 가지고 있는 명분에 자기가 그 조직에 참여하였으므로 조직에 가입을 했잖아요. 당원 가입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당 이념에 자기가 동의한다는 뜻이고 그 조직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의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그 서약을 한 것입니다. 뭐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그러한 정신은 이제 불태워버려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구난방 그냥 그 조직의 그 당원들이 가는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자기 뿔뿔이 흩어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이라면 도대체 국민의힘에 왜 당원 가입을 했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정당의 지지율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다고 하면 이것은 리더십의 위기가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단 한순간에도 이것을 다면적으로 뒤집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취임 초기에 비인기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에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쓴 약을 다려먹이는 누군가가 해야 했던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그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다른 점은 역대 정권과 다른 점은 그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될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줄을 이준석은 꿈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의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었다. 반지의 제왕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기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반지의 제왕 여러 번 봤습니다. 소설도 봤고 영화도 봤고. 그런데 이준석은 반지의 제왕을 상당히 본인식으로 왜곡해서 비유하기 좋아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세대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꼰대를 비난할 때는 반지의 제왕 들먹이면 꼰대들이 꼼짝 못하더라.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씨. 우리도 반지의 제왕 잘 알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께 되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준석은 떠나면서도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그 입이 국민의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도 걱정하고 국민의힘을 걱정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지 마라.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너도 망하고 국민의힘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는 사법부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리자 이준석 입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떠나야겠습니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후폭풍이 없을 줄 알았소? 제가 지난 3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직이든 당에서든 떠나는 장면을 숱하게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건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네, 제가 너무 언성을 높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조용한 가랑비가 저 있는 곳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의도에서 들려온 이 소식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잠시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은 이렇고 저녁 시간 내일 월요일 평온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